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토크 말싸움 플러스입니다. 새해가 되면 서로의 안녕과 복을 기원하며 덕담을 나누죠. 그의 전망이 밝지 않을수록 그 덕담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은 더욱 간절해지는데요. 2019년 시청자 여러분 가정에 평화와 축복이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뉴스토크 말싸움 플러스, 오늘 첫 코너 현장으로 시작합니다. 오늘 뉴스토크 말싸움 플러스 현장에서는 정선 가리왕산 알파인 경기장 복원 논란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보도국 홍한표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정선 가리왕산 알파인 경기장, 평창 동계올림픽 또 패럴림픽 당시에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찬사를 받았었는데 지금은 불법 시설물로 전락을 했습니다. 또 정부에서는 행정 대집행을 예고하고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올림픽 개최 이후에 존치를 주장하는 강원도와 정선군, 그러의 반면에 계속 전면 복원을 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정부와 환경단체, 이 둘의 입장이 엇갈리면서요, 현재 팽팽히 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죠. 네, 오늘 이 시간 각각의 주장은 무엇인지 또 해법은 없는지 살펴봅니다. 새하얀 눈으로 덮인 슬로프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해발 고도 1380m의 슬로프는 평균 43%, 최대 65.9%의 경사를 자랑하며 하단까지 이어집니다. 총 길이가 3.5km인 곤돌라는 유일하게 정상까지 연결된 시설물입니다. 평창 동계올림픽에 참가했던 선수들과 전문가들로부터 극찬을 받았던 이 경기장은 이제 역사 속으로 사라질 위기에 놓였습니다. 산림청은 가리왕산 일대는 역사적 생태적 가치가 높은 산림유전자원 보호구역이기 때문에 복원을 전제로 경기장 시설이 조성될 수 있었다며 강원도는 사회적 약속과 관련법에 따라 복원할 법적 의무를 갖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사용하기엔 끝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복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복구 명령을 했고 그걸 1월 말까지 복구 계획서를 제출을 하라고 문서가 나갔습니다. 알파인 스키 경기장은 건설 당시 환경 훼손을 우려하는 여론이 크게 일었습니다. 이에 따라 올림픽이 끝나면 원래대로 복원한다는 것을 전제로 스키장이 건설됐습니다. 특별법에 따라 예외적으로 산림유전자원 보호구역 해제, 구규림 사용 허가 등의 행정 절차가 진행됐습니다. 구규림을 무상으로 빌려 스키장을 짓고 운영하는 형식이었고 당시 허용됐던 구규림 사용 허가 기간은 지난달 31일에 만료됐습니다. 행정가로서 정부와 지방정부가 약속한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이게 지켜져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 원인이, 그러니까 이 약속을 깨야 되는 이런 과정의 절차가 없으면 집행을 하는 산림청 입장으로서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가리왕산 알파인 스키 경기장의 전체 면적 154헥타르 중 142헥타르가 구규림입니다. 이 가운데 복원 대상지는 55% 정도인 81헥타르인데요. 산림청 소유가 71.2헥타르로 대부분입니다. 산림청은 지난 2일 강원도에 알파인 경기장 복원 명령을 내렸습니다. 강원도에 공문을 보내 가리왕산 일대 구규림 복원 명령을 내리고 1월 말까지 가리왕산 일대에 대한 전면 복원 계획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한 겁니다. 또 오는 31일까지 강원도가 복원 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전면 복원을 위한 행정 절차를 강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애초에는 2단계까지 계고장을 보낼 계획이었지만 압박 수위를 높인 걸로 풀이됩니다. 만일 산림청이 행정 대집행에 나설 경우 가리왕산 복원이 공공부문 대집행의 첫 사례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행정 대집행을 하게 되면 정부가 직접 복원한 뒤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침으로 진행됩니다. 만일 이럴 경우 강원도는 여러 정부 부처로부터 행정적 불이익, 이른바 페널티를 받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정부의 입장은 아주 확고합니다. 완전 복원. 이 의견을 여러 차례 전달을 했었죠.
네, 그렇습니다. 강원도도 애초에는 그 전면 복원을 기준으로 해서 1차 복원 계획안을 냈습니다. 그런데 올림픽 개최 이후에 시설을 존치하겠다는 것으로 선회하게 됩니다. 그리고 강원도의 시설 존치에 대한 입장은 지금까지도 계속 유지되고 있습니다. 반면 정부에서는 계속해서 전면 복원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일단 산림청이 계속해서 전면 복원을 원칙으로 해서 전면 복원 계획안을 내라라고 계속 강원도에 권고하고 있고요. 또한 환경부 역시 지난해 7월에 강원도가 양묘 사업에 대한 양묘 사업 등을 제대로 진행하지 않았다면서 관련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1,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지난해 12월 13일 환경부와 산림청 그리고 문화체육관광부가 함께 참석한 국무조정실이 열렸습니다. 바로 정부 정책을 조율했는데요. 이곳에서도 3개 부처가 모두 전면 복원에 대한 입장을 냈습니다. 그러니까 강원도로서는 청와대라든가 국무총리실 혹은 정치권으로부터 어떤 정치적 명분을 좀 얻어야 되는데 이런 명분을 얻기가 상당히 어려워진 셈입니다. 여기에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지난해 말에요. 그 전면 복원이 원칙이다라고 다시 한번 천명하면서요. 강원도로서는 현재로서는 추구 전략이 없는 셈입니다. 계속해서 정부에서는 전면 복원이다 의지를 계속 밝히고 있는데 네. 사실 애초에 이게 전제가 됐단 말이에요. 근데 강원도나 정선군에서는 사실 어떤 명분으로 일부 존치를 하자라고 주장을 하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네, 사실 경기장 건설은 전면 복원을 원칙으로 해서 세워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예외 조항이 있어요. 바로 지난 2013년인데요. 환경부와 산림청이 참석해서 그 평창 동계올림픽 대회 지원위원회를 열었습니다. 이곳에서는 동계 스포츠나 혹은 지역사회가 필요할 때 그 사후 활용할 수 있다라는 그런 단서를 달았습니다. 그러니까 강원도로서는 이것을 근거로 해서 우리는 존치하겠다고 계속해서 입장을 내미는 셈입니다. 그러니까 아예 명분이 없는 셈은 아니죠. 물론 강원도가 입장을 전면 복원해서 시설 존치 쪽으로 바꾼 것, 그래서 일관성이 없는 것은 문제가 되긴 합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있기까지 사실 정부 태도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거든요. 애초에 사후 활용에 대해서 외면하거나 정부가 태도를 오락가락 추정하면서 문제를 키워온 것도 사실입니다. 정선 알파인 경기장은 지난 2016년 1월 문을 연 뒤 테스트 이벤트를 잇따라 성공적으로 개최했습니다. 다른 올림픽 활강 코스보다 난이도가 높아 최적화된 경기장이라는 겁니다. I really liked the course. I had a good run today. It wasn't perfect, but it was a good first training run, and it's a beautiful track, really nice downhill. I think when the snow gets harder, it's going to be pretty fast. 2018년 2월 동계올림픽에는 알파인 스키 종목이 본격적으로 펼쳐졌습니다. 비록 강풍 등의 날씨 탓에 몇 차례 경기가 연기되면서 관객 수가 현저하게 적을 때도 있었지만 경기장을 찾는 선수와 관람객 모두에게 시설과 운영 면에서 호평을 받았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 개최의 숨은 공신이었고 우리에게 낯설었던 알파인 경기를 본격적으로 알리는 역할도 했습니다. 집에서 볼 때랑은 다르게 이렇게 여러 사람들이랑 모여서 응원하면서 보니까 되게 재밌고 선수들도 알아가면서 의미 있는 것 같아요. 정선 알파인 경기장은 우리나라 스키 역사에도 새로운 이정표를 마련했습니다. 한국 알파인 스키의 김동우가 생애 첫 올림픽 무대에서 활강 코스를 무사히 완주했는데요. 성적은 비록 좋지 않았지만 우리나라 선수가 올림픽에서 알파인 스키 활강 종목을 완주한 건 지난 1992년 알베르빌 대회 최용희 이후 26년 만입니다. 또 한국 알파인 스키 대표팀이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처음 정식 종목으로 도입된 팀 이벤트 경기에 추천한 것도 의의가 있습니다. 정선 알파인 경기장은 낙후된 정선 지역의 교통망도 개선시켜서 접근성도 훨씬 좋아지게 했습니다. 평창 진부에서 정선 알파인 경기장을 거쳐 정선 나전으로 이어지는 국도 59호선과 평창 미탄에서 정선읍 덕송 교차로까지 국도 42호선의 선형을 개선하고 터널을 뚫는 등 접근 시간을 단축시켰습니다. 이제 주민들이랑 또 우리 국민들이 경기장을 직접 찾으면서 알파인 경기 종목에 대한 친숙함도 좀 높아졌고 또 이제 교통 인프라가 확충이 되다 보니까 접근성이 좋아진 것도 사실이거든요. 일단 정선하면 강원랜드가 떠오르고 강원랜드 같은 경우는 강원랜드가 좋은 기업이긴 한데 사실 사행성 산업이라는 그 카지노와 연계되면서 부정적 이미지가 많이 더 씌워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정선군은 강원랜드의 도시라는 그런 이미지가 일단 있었습니다. 정선군으로서는 뭐 정선 아리랑 혹은 정선 5일장 외에는 그런 부정적인 이미지가 더 씌워져서 계속해서 그런 부정적인 이슈에 이끌려갔거든요. 그런데 올림픽이 개최되니까 정선 군민들로서도 이제는 우리는 올림픽이 개최된 도시의 그렇죠. 어떤 시민, 이런 자부심이 생긴 겁니다. 또한 또 올림픽을 토대로 해서 그 동계올림픽 공연 때, 그러니까 개막식 공연 때도 정선 아리랑이 흘러나왔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는 올림픽의 주역이구나, 우리들이 이런 자부심이 생긴 겁니다. 반면에 이 산림청과 환경부에서는 전면 복원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행정 대집행을 하겠다라고 지금 선언을 했습니다. 행정 대집행이라는 게 이제 중앙 정부에서 지방 정부로 강제로 명령을 부과하는 걸 말하는 거죠. 네. 이렇게 강경한 태도를 보이는 이유가 있을 거예요. 네. 그 수많은 환경에서 논란을 이겨내고 경기장이 지어진 거거든요. 그 이면에는 사회적 합의가 있었는데요. 이 경기가 끝나고 나면 모든 시설들을 철거하고 그 원상 복원, 전면 복원에 최대한 노력하겠다라는 그런 사회적 합의가 있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정부에서는 이것이 계속해서 사회적 합의, 국민에게 신뢰를 주는 것이 정부잖아요. 네. 그렇다 보니까 신뢰를 주기 위해서는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해서 철거가 돼야 된다, 전면 복원이 돼야 된다, 이런 입장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는 셈입니다. 일단 사전에 했던 약속을 지켜야 한다, 그런 네. 입장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동계올림픽은 전 세계 찬사 속에 성공적으로 마무리됐지만 경기장 시설 사후 활용을 둘러싼 갈등은 내내 뜨거운 감자였습니다. 애초 경기장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정부가 맡아서 운영해야 한다는 강원도와 올림픽 개최 주체인 강원도가 떠안아야 한다는 정부 방침이 대립해왔습니다. 올림픽이 끝난 지난해 3월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국회에서 경기장 운영 적자 예산분의 55% 지원을 언급하기도 했지만 3개월 뒤 지자체가 관리의 주체라며 입장을 바꾸는 등 오락가락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강원도의 태도 역시 문제가 있습니다. 지난 2013년 동계올림픽 대외지원위원회는 동계 스포츠와 지역사회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시설을 지속 활용한다는 단서 조항을 달았습니다. 알파인 경기장 시설을 사후 활용하려면 동계올림픽 개최 전까지 대외지원위원회와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는데 제대로 된 절차조차 받지 않았다는 겁니다. 지금 계획 수립의 주체는 강원도였습니다. 강원도가 지금까지는 이제 계획 수립의 주체고요. 이 임대 기간이 끝나게 되면, 그러니까 2019년 1월 1일부터는 이제 그 산림청이 계획의 이 주체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저도 안타깝습니다. 산림청과 더불어 환경단체 역시 올림픽 개최 전 강원도가 산림청에 완전 복원을 전제로 1차 계획안을 제출했다며 약속을 지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하면서 생태 추진단이 운영이 됐고요. 그 강원도가 이제 간사단체에서 강원도가 운영을 한 거예요. 복원 범위를 이제 어떻게 할 거냐고 확정을 한 거였죠, 그날. 네. 그래서 그 곤돌라를 포함한 운영 도로에서 그 시설물들을 철거하고 그거를 같이 다 그 철거하는 것으로 합의를 했고요. 그 사인까지 다 했어요. 강원도는 조금은 억울하다는 입장입니다. 올림픽 개최 전 올림픽에 대한 냉랭한 국내 분위기, 정부 부처의 외면을 감안하면 사후 활용까지 신경 쓰기가 힘들었다는 겁니다. 저희가 올림픽 개최 전에 사활용 계획을 올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강원도 잘못이 있는데 올림픽 개최 당시 때는 저희가 아시다시피 경기장 건설하는 부분에 대해서 기간이 사실 상당히 촉박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경기장 사실 건설하기에도 급급했었고. 하지만 이런 점을 감안하더라도 존치 근거를 남길 수 있는데도 이를 행하지 못한 강원도의 행정미숙 역시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당연한 거지만 이제 네. 경기장을 조성하겠다는 그 결정이 됐을 당시부터 환경단체에서는 거세게 반발을 했었죠. 네, 그렇습니다. 경기장에 건설된 가리왕산은 사실 국내에서 가장 그 천연림이 잘 조성된 그런 산이었거든요. 일단 가리왕산이 조선시대 때 봉산으로 지정된 이후, 봉산이라는 것은 출입이 금지된 산입니다. 그러니까 그 출입도 없었고 벌목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생태계가 500년 동안 계속해서 유지돼 왔던 거예요. 이런 상태를 갖다가 최상의 생태계 상태, 극상림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상태가 유지돼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환경단체가 반발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여기에
IOC가 그 당시에 어젠다 2020에 발표했는데요. 이것은 동계올림픽 경기장 자체가 그 환경훼손에 대한 논란이 계속해서 너무 크다 보니까 그 분산 개체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환경훼손을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정책들을 좀 발표했습니다. 그러면서 분산 개체를 제안을 했었죠. 그런데 강원도에서 이를 거절했습니다. 네, 그런데다가 환경단체는 또 가리왕산 대신에 그럼 인근, 그러니까 정선에 있는 하이원 리조트 스키장을 이용하고 이게 코스가 좀 부족하다면 만항제까지 좀 연결해서 하는 것은 어떻겠냐라고 하는 대안 코스도 마련했는데요. 이 역시 거절했습니다. 환경단체의 반발이 있었음에도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지금 말씀을 해주신 건데 앞서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강원도의 행정미숙이 좀 지적이 돼요. 처음에 사후 활용 1차 계획서를 제출할 때만 해도 우리도 완전 복원을 하겠다라고 했지만 그 이후에 지금 입장을 바꿨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강원도가 입장을 선회한 것은 사실이고요. 이것이 지금 시설 존치다 아니면은 전면 복원이다 이 문제에 있어서 걸림돌이 된 것은 사실입니다. 강원도가 이제 개최 전에 올림픽 개최 전에 우리는 사후 활용을 하겠다라고 해서 계획서를 냈으면 괜찮습니다. 그런데 일단 올림픽 개최 전 1월 달에 그 보건안을 산림청에 제출했을 때 전면 복원의 원칙으로 해서 냈거든요. 그리고 올림픽 개최 이후에 강원도의 입장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시설 존치를 하겠다라는 입장으로 선회한 거죠. 그래서 2차 복원 계획안을 8월에 산림청에 제출했는데 이때는 그 곤돌라를 유지하고 또 운영도로도 유지하겠다 이런 계획을 담은 복원안을 냈고 산림청에서는 아무래도 전면 복원이 기조다 보니까 이를 거부하게 됩니다. 또한 3차 복원안은 아예 받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강원도로서는 계속해서 우리는 시설 존치를 해야 된다 이렇게 입장을 선회한 이후 계속 같은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이것에 대해서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는 동계 아시안 게임 등 굵직한 동계 게임들을 계속해서 열어서 우리가 동계 스포츠의 메카로 이곳에 만들겠다 이런 입장이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이런 곤돌라라든가 운영 도로를 활용해서 우리가 사계절 생태 관광지로 조성을 하고 이를 토대로 해서 지역 경제를 좀 살려보자 이런 입장 두 가지 큰 입장 때문에 계속 시설 존치를 유지를 계속해서 그런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일단 강원도가 꺼내든 카드는 곤돌라와 운영도로 등 일부 시설을 존치해 가리왕산을 세계적인 산악 레포츠 관광지로 육성하자는 겁니다. 여기에 기존 시설물을 이용해 가리왕산을 남북 공동 평화의 숲으로 조성하는 계획도 내놨습니다. 북한과 남한의 주목 2018그루를 심어 생태계를 복원하고 거대한 생태 복원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는 겁니다. 올림픽 때문에 사실은 평화 무드가 조성됐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래서 그런 분위기를 다시 한번 저희들 가리왕산에서 다시 시작하자는 의미로 그래서 지금 뭐 가리왕산에 있는 어떤 주목하고 그다음 북한에 있는 주목하고 같이 좀 심겠다는 그런 의미거든요. 동계 아시안 게임과 유니버시아드 등 대규모 동계 대회 유치도 구상 중이지만 정부의 유치 의사가 적어 실현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강원도는 전면 복원 대신 일부 시설 존치가 산림 보전에 더 낫다는 논리를 펼치고 있습니다. 2천억 원 넘게 들여 지은 스키 시설을 없애는 것은 낭비일 뿐만 아니라 시설물 철거와 자연 복원, 폐기물 처리 등에 1,000억 원 넘게 또 써야 한다는 겁니다. 전면 복원 과정에서 폐기물 7만 톤이 발생하고 35만 톤의 토사를 처리해야 해 2차 환경 훼손도 우려된다고 덧붙였습니다. 강원도는 정부의 행정 대집행 예정에 아직은 맞불을 놓고 있지 않지만 내부적으로는 행정 소송 등을 통해 행정 대집행을 연기시키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강원도에서는 행정소송 등의 강력 대응을 하겠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실익이 있을까요? 실익이 많지는 않겠죠. 사실 정부 부처를 상대로 해서 행정소송을 집행한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 부담이 큽니다. 더군다나 우리가 중앙정부가 지방정부를 상대로 해서 행정 집행을 한 사례가 없거든요. 그 전에 갈등이 대부분은 해소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이 가리왕산의 전면 복원에 대해서는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 집행하는 행정 대집행의 첫 번째 사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정부에서는 굉장히 원칙적으로 대응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원도가 행정소송까지 검토하고 있는 것은 결국에는 행정소송을 하게 되면 행정 대집행이 소송이 끝날 때까지는 정지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기간을 좀 벌어서 여론을 환기시켜보자. 네. 그럼 어쩌면 그러면 여론은 시설 존치 쪽으로 전 국민의 여론은 시설 존치 쪽으로 좀 흘러갈 수 있다. 이런 계산도 바탕에 깔려 있는 것 같습니다. 가리왕산 알파인 경기장 출입구에 철조망이 길게 세워졌습니다. 주민들이 알파인 경기장 입구 250m 구간에 철조망을 설치하면서 사실상 출입이 통제된 상태입니다. 철조망에는 가리왕산 전면 복원을 비판하는 현수막들이 빼곡히 걸려 있습니다. 주민들은 컨테이너에서 먹고 자며 교대로 현장을 감시하고 있습니다. 반발 기세도 더욱 거세지고 있습니다. 기존의 번영연합회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정선 알파인 경기장 복원반대 투쟁위원회가 정선 알파인 경기장 곤돌라 철거 범군민 반대 투쟁위원회로 확대된 겁니다. 정선군 의회와 158개 지역사회단체가 가입해 정부 부처에 입장을 알리고 있습니다. 군수님하고 나하고 청와대하고 각 부서에 방문을 했었고요. 의견 전달은 했고, 산림청에서 공문이 왔습니다. 그 공문 내용을 보면은 그 상생 협의를 해서 그 어떤 대안에 대해서 의견을 같이 나누자라는 그. 투쟁인은 존치 이외에 정부의 어떤 조정안도 수용할 수 없어 대정부 강경 투쟁에 돌입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 산림 복원의 뭐 전체적인 부분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그 올림픽 유산으로서의 어떤 그 존치, 그래서 그 곤도라와 그 관리도로만이라도 좀 이 존치가 돼서 그 관광 자원화하고 또 고용을 창출할 수 있는 그 지역의 그 상품으로 좀 놔두자라고 하는. 군민들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시행한 결과 84%가 전면 복원에 반대한다고 밝히고 이달부터 범군민 서명운동을 전개하기로 했습니다. 투쟁인은 산림청 등 정부의 방안이 크게 두 가지에서 잘못됐다고 지적합니다. 우선 가리왕산의 전체 면적은 9,230헥타르,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2,326헥타르인데 이 가운데 정선 알파인 경기장 부지에 편입된 것은 22.6헥타르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산림청은 이것의 25배인 584헥타르를 보호구역으로 대체 지정하고도 원상 복원을 주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 일부의 곤돌라 적자 운영 우려에 대해 흑자 운영이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 정선군에 유입되는 관광객 수요치에다 저희들이 대비를 해보니까 지금 바로 운영을 시작한다 하더라도 향후 5년 후에는 평균 전체적으로 한 24억 원의 흑자를 저들이 예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정선군도 기존에 있는 시설을 그저 활용하자는 것뿐이라며 정부에 다시 한번 존치를 호소했습니다. 새롭게 개발하는 것이 아니고 새로운 자금이 투자되는 것도 아니고 지금 개발되어 있는 올림픽 유산을 잘 활용해서 지역의 일자리도 창출하고 또 지역 경제에도 도움이 되는 그런 시설로 남기를 저희들은 원하고 있습니다. 한편 대한스키협회 등은 세계적 규모의 경기장과 훈련장 유지 등을 위해 반드시 시설이 존치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1년 전에 영광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삭막한 경기장의 모습만 확인을 할 수가 있었는데 궁금한 건 이게 정부에서는 이제 완전 복원을 계속 주장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완전 복원이 100% 가능한 건가요? 일단 환경단체와 그리고 토목공학계가 이제 전면적으로 입장이 좀 다른 셈인데요. 토목공학계는 이것을 완전 복원하기 위해서는 지하 6.5m 밑에 매설되어 있는 우수관이라든가 전기, 통신시설 등을 모두 걷어내고 그만큼의 토사를 갖다가 유출해야 되기 때문에 더 큰 환경 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완전 복원이 어렵다라고 하는 입장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일단 환경단체도 동의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당장 완전 복원이 되겠느냐. 하지만 우리가 DMZ를 보면 6.25 전쟁 때 포화 속에서도 70년이 흐르니까 약 70년이 흐르니까 지금은 생태계 보고가 되지 않았느냐. DMZ의 어떤 상황을 보면 이것을 가리왕산에 그대로 적용시킬 수 있다. 이런 입장입니다. 이 산림청과 환경부 그리고 또 강원도와 정선군 이 양측의 입장이 너무 팽팽히 맞서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대화의 창구는 그럼에도 계속 열려 있는 거겠죠, 그래도? 네, 계속 열어야만 하고요. 지금 산림청은 다자간 협의체를 구성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강원도, 정선군 그리고 지역 주민 그리고 갈등 국면을 해소할 수 있는 전문가 이들이 모여서 다자간 협의체를 만들면 조금 상황이 좋아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내심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설물을 철거하는 대신에 다른 올림픽 유산을
또 마련해 주겠다라고 산림청은 그렇게 제안을 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현재 정성구민들은 완강하게 거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산림청에서는 계속해서 대화 국면을 유지하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입장차를 조금씩 줄이려고 하고 있고요. 전문가들은 일단 뭐 재해 예방 시설 등을 갖다가 갖춘다든가 하는 공공의 이익, 그러니까 양쪽의 이익이 접합되는 부분부터 문제를 해결해 나간다면 어떤 이런 갈등 국면의 해결의 실마리를 풀 수 있지 않을까,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기대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